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선택으로 좋아진 환자들. 앞에서 KBS 아침마당을 보고 연락해왔던 80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환자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그분은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계속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육체적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방에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환경을 바꾸어 밖에 나가 땅을 밟으며 햇볕을 쬐고 계속 걸었고 땅에서 나는 자연식물식 위주로 먹는 등 육체적 환경을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준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환경은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분은 이전에 나는 암 환자다. 치료를 받아도 계속 나빠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믿었는데 마음을 바꾸어 아니야,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밧줄을 잡고 땅을 맨발로 걸으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 신념을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나는 다 나았다로 이미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니까 T세포나 NK세포가 아, 주인이 살겠다고 하는구나. 이제 암을 잡아먹자.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후성 유전학 역시 이처럼 사람이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 집돼지가 야생돼지 상태가 되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다 나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그 뒤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하자면 약 6년 전에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 공무원이 몇 년 간격으로 4가지 암을 수술하고 절망에 빠져 저한테 왔습니다. 이분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이 나타나 수술받고 몇 년 뒤에 자궁암 수술을 다시 몇 년 뒤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어느 암센터에서 더는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온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이런 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의 병력을 보면 암이 오기 전에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담석 수술도 하고 우울증과 불면증 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혈압이나 담석, 우울증, 불면증이 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혈액이 오염되어 관련 유전자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집돼지와 같은 육체적 환경을 선택하고 계속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공간에 갇힌 채 가공된 음식을 주로 먹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평소에 살맛이 안 나는 상태로 지내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꺼지자 고혈압이 왔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어떻게 왔을까요? 행복물질, 행복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다 꺼져버려서입니다. 우리 뇌는 행복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푸른 하늘이나 호수를 보면서 편하고 좋다고 여기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 엔도르핀 호르몬이 나오고 음식을 먹고 나서 만족감이 있으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담낭 수축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고 환희심을 느꼈을 땐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에 합격해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최고의 쾌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은 옥시토신으로 남성에게서는 나오지 않고 여성이 감정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여성이 잉태한 후 분만하여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내 생명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으로 자궁이 수축될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면증은 이런 행복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5살 정도 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중 한 아이는 별탈 없이 자라 건강한 성인이 되었는데 다른 아이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 무렵 이 쌍둥이 엄마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했지만 다른 아이는 엄마가 우리를 미워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안 주는 거라며 부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엄마의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마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부정적 선택을 하면 행복 호르몬 스위치가 꺼져 우울증과 불면증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과 고통은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 유전자 스위치는 바로 주인인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암 수술을 4번이나 받은 여성 공무원에게도 앞의 80세 할머니 환자가 했던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할머니가 기적처럼 살아나고 그 뒤에 나온 후성 유전학을 보면서 그 방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좋아지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햇볕을 쬐며 마당을 맨발로 걷고 음식은 땅에서 나는 자연식물인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 위주로 먹고 그 다음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그 할머니처럼 하루에 10,000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 간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간 청소를 한 다음 나온 노폐물과 담석이 얼마나 많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도 그 노폐물과 담석을 보고는 피와 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고 암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병이 나을 리가 없겠다는 자각을 했습니다. 돼지우리에 갇힌 삶을 선택해 살면서 자기 피를 오염시키고 피와 간에 엄청난 노폐물을 만들어 유전자를 다 꺼버렸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6년 정도 지난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필리핀 다바오 지역의 한 한국인 선교사가 직장암 2기 진단을 받고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절제 및 장루 수술을 예약한 상태였고 인도 커눌시의 현지 목사가 신장암 4기로 수술도 불가능하여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두 환자분이 위와 같은 치유법을 저를 통해 배워서 실천한 지 약 3개월 후에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없어서 화상통화로만 제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천한 주요 내용은 1. 음식, 현미 생식과 생채소, 과일 생즙을 매일 10컵 이상 마시기, 현미 통곡식 채식 위주의 식사, 커피 관장 3회 이상, 2. 운동, 햇볕 쬐며 맨발로 걷기를 하루 5시간 이상씩 하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기. 3. 마음. 다 나아서 건강하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완료형으로 믿고 말하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4. 깊은 호흡과 함께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상상하고 속삭이며 말하기 등이었습니다.
육체적 환경의 선택. 태초에 조물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있고 숨쉬는 생기를 조물주가 사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등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인류의 수렵 채집 시기를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햇볕을 쬐고 생기로 호흡하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돌아다니고 흙에서 자란 식물을 주로 먹고 혹시 운이 좋으면 조개를 줍거나 사냥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나 더위와 추위로부터 오는 도전은 있을 망정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 병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없었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암이나 당뇨 같은 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대기에서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며 뿌리는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빨아들인 다음 탄산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조화입니까? 식물이 탄산가스를 빨아들인 후 산소를 내보내고 나면 탄소가 남습니다. 식물은 이 탄소를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합하여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은 그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포도당으로 바뀌고 세포질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포도당을 연료로 삼아 연소시킵니다. 아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포도당은 장작, 산소는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불을 일으키는 불씨는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며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람은 전기의 힘으로 삽니다. 심전도, 뇌파검사, 근전도 같은 검사도 육체에 흐르는 전기적 작용을 이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이처럼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남는데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면 배기가스가 나오듯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전기가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고 여기서도 부산물이 나오는데 바로 정전기입니다.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유전자를 손상하고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물주는 이렇게 정전기나 활성산소가 배출될 것임을 알고 대책을 세워 놓았을까요? 예, 다 세워 놓았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맨발로 흙을 밟을 때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꼭 기억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 한 번 걸을 때 단 10분만이라도 가능하면 30분 정도 맨발로 흙을 밟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들도 땅으로 갑니다. 이 역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 역시 땅으로 배출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은 흙과 접촉되지 않는 콘크리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흙집에 살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전련체 신발을 신고 있어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햇볕을 쬐고 맨발로 땅을 밟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이 다 나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선택. 마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7이란 숫자는 완성이란 뜻입니다. 제 해석이지만 창조 후 완벽하게 다 보기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문장을 보면 He saw it was good. 조물주 눈에는 보기에 다 좋았더라 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경치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게 다 괜찮아, 좋아라는 것입니다. 만치병에 걸렸더라도 it was good. 다 괜찮아, 좋아. 자녀들이 좀 삐뚤어져도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돈이 없어도 다 괜찮아.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좀 미워도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며 햇볕을 쬐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먹고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선택을 하면 이것이 후성유전학에서 말하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방법이며 파라켈수스가 말한 대로 치유는 의사의 의술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의 힘으로 된다. 자연과 천성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50대 여성 자가면역질환 환자와 아바타 프로그램 50대 초의 여성이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와 루푸스,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도 더는 치료도 안 되겠다고 하자 그 환자의 아들이 업고 왔습니다. 그분은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 진찰실 앞 소파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눈을 뜨지도 못해 숨만 쉬지 않는다면 시체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994년부터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일종의 마인드 교육인 아바타 프로그램을 많은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환자들에게 그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눈도 뜨지 못하던 그 환자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모기 소리같이 가는 목소리로 박사님, 제가 아바타 코스에 참가할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나와 저 나무가 하나 되고 산과 하나 되면서 분리감을 없애고 통합하는 훈련법도 있어 걷지도 못하는 그 환자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좋아지면 가시라고 했지만 사실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그렇다면 아들과 같이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가 너무 쇠약한 상태라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2주 만에 다시 진찰실로 왔는데 얼굴에서 거무스름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웃으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치료한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모와 시부모를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했고 남편과도 관계가 나빠 별거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감사와 기쁨 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저를 찾는 모든 분께 가르쳐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야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알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 원망, 기쁨 대신 슬픔, 희망 대신 절망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유도할지 고민 끝에 꾀를 낸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소리내어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맹숭맹숭해서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약 30분 정도 자기 부모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환자 중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려 저한테 온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첩을 얻은 후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자 저건 악마이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마지막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앞에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도 친정 부모에 대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하고 시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감사가 일어나고 산책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를 낳아준 조물주 아버지이고 대지인 어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생기와 식물을 준 대지와 온 천지 자연에 감사합니다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 환자를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형평과는 상관없이 아바타 프로그램의 신념 조절 기법을 써서 나는 이제 다 나았다, 나는 건강하고 생기가 넘친다 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환자처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에게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뛸 듯이 기쁠 것이고 손뼉을 치면서 환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3 내지 5분 동안 치며 기뻐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고 단순한 방법이 치유 효과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세상에 약을 쓰고 수술하는 의사들은 별 볼 일 없고 여기 나온 방법만이 최고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의학은 여전히 뛰어난 장점이 많습니다. 병의 진단과 응급 환자의 치유, 교통사고 환자처럼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치료,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 등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학이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현대의학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하는 통합의학은 나무는 소홀히 하고 큰 그림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즉 현대의학의 의술을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하면서 가장 근본인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지혜롭게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오래 참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례로 든 환자들이 실천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는 쉽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권하는 이러한 치유법에 공감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병원 암센터 소속 교수 몇 분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암 환자들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주로 치료합니다. 강의 내용은 암 환자 중 치유가 잘 되고 오래 생존한 사람들에게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은 첫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모든 것이 보기에 다 좋다고 여기며 만물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암에 대해서까지도 다 괜찮아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화목이란 감사의 극치를 뜻합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감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셋째, 흙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먹으며 자연으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보든 결국 진실의 공통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과 감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쉽고도 단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는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 내가 믿는 것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가장 위대한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라디오, 축음기, 영화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천재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나는 천재가 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난 원래 천재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천재였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가 워낙 바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바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로 그렇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병아리를 깐다고 암탉처럼 달걀을 품은 것을 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혼내기도 했는데 이웃집 아이에게 위험한 약을 먹이는 등 계속 엉뚱한 사고를 치자 어머니는 바보야,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고 아들이 바보라고 믿으니 바보가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제 반대로 아이를 천재라고 부르고 천재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천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를 불러앉히고 토머스야, 너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학교는 바보들이 다니는 곳이야.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천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육체의 환경을 선택하듯 마음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육체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듯이 마음의 선택에서도 어떤 신념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잡초씨를 뿌리면 잡초가 자라듯이 인생이라는 정원에 내가 뿌린 씨가 그대로 피어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의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릴 것인가?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이나 신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낫기 어려운 병자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이미 완치되어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를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다. 또는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은 끝이다. 또는 나는 죽음 없이 영생한다는 신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후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선택하거나 나는 이미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또는 더 적극적으로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불행하다를 선택하거나 나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신념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그 신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에서 증명된 과학적 진실입니다. 내 유전자는 내 생각과 신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모든 세포는 내 육체의 사령부 격인 생각에 따라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후성유전학은 병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신념을 관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삶.
우리 중 누구에겐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 환경의 선택으로 햇볕을 쬐며 맨발로 걷는다입니다. 맨발로 걷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압을 재보면 200에서 1000mV의 정전기가 있는데 땅을 밟으면 전압이 0이 됩니다. 활성산소도 엄청 많이 빠져나갑니다. 저는 아침에 막 일어나면 일단 따뜻한 물을 한 잔 먹는데 가장 좋은 물은 현미를 커피처럼 볶아서 우려낸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신 다음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모래밭에서 약 30분간 맨발로 걷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 출근하는데 진료 중에 틈날 때 근처 작은 공원에서 30에서 40분 정도 맨발로 땅을 밟고 걷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놀이터에 가서 30분 정도 맨발로 걷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 정도 맨발로 걷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아마 한 달 정도 하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환경 선택은 햇볕과 생기호흡과 맨발 걷기, 주된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고기를 먹더라도 조금만 먹습니다. 마음의 선택은 모두 긍정하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 어떤 경우도 다 좋다. 이렇게 긍정을 선택하면 오늘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채식요법이나 건조 채소 분말을 권장하는데 저는 셀프 밸런싱 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소개드린 명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